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먹스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매주 2만 원씩 혹은 4만 원씩 이렇게 입금해 주시는데 감사할 따름이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민생지원금 받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형님이 뭐 지금 결혼 생활을 잘 하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어, 방송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은, 감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영상들 자주 찍었던 것들도 습관화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에 습관을 만드는 거고. 방송을 찍는 것도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습관이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그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몸은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습관화 시켜버려. 이걸 생활화 시켜버리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원래. 군대에서도 느낀 게, 군대도 그렇게 족같은 군대가 사실 이등병 때는 막 타령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 사실. 이등병 때는. 근데 이제 상병 때까지도 힘들어. 상병 때까지 힘들다가 병장 때쯤 되면은 습관이 돼버리는 거지. 군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갈리는 것 같아. 그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갈리거든, 사실. 음.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과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면은 뭐 어, 틀린 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정답이 없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정답이 누군가에게는 오답일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사실 또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또 많이 반성을 하죠. 저는 반성을 또 많이 하고 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 요즘 이제 코스피가 4천을 뚫었죠. 4천을 뚫었는데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고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휘비가 엇갈릴 거라고 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좀 코스피에 투자하고 특히나 뭐 삼성에 투자를 하거나 뭐 현대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즌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봐. 굉장히 행복할 건데 반대로 중소형주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 사실. 오히려 하락장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러운 게 어, 하락장은 시작을 안 했거든. 근데 내 주식은 하락을 하고 있고 어, 그나마 다행인 놈들은 떨어지질 않았거나 조금 올랐거나 뭐 그 정도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 기존 투자자들은 내 주식은 오르지를 않고 떨어지는데 삼성만 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어떤 중소형주에 이제 돈이 다시 재투자, 재분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거든, 사실.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려면은 삼성이나 어떤 대기업 주들이 어떤 성장세가 멈춰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고 봐. 이게 참 어렵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코스피에 있는 상위에 있는 주식들이 과거 어떤 성장 면에서 있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에서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추진력이 쉽사리 멈추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삼성 주식들이 올랐던 것처럼 국내의 중소형주들도 랠리를 시작할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하지.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이 막 올라 그러면은 알트들이 같이 오르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알트들은 떨어지거든 사실. 왜냐면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왜 굳이 알트에 투자해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 어떤 기존 투자자들이 자신의 물량을 손절하면서까지 대세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성질이 지금 현 대한민국 주식 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작전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향연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엔 작전 세력들이 만드는 건데, 걔네들이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잡고 있냐 이거지 사실. 삼성을 작전을 친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까지 잡고 있는 건가. 그게 가늠이 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가늠이 안 가는데 대략적으로 나는 한 30만 원 선까지 올릴 가능성도 약간 그런 관점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랠리가 쉽게 끊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멈춰야지만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이 다시 랠리를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눌림목자리 아직까지 최종 보스인 눌림목자리가 한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신규로 진입을 하실 분들은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눌림목 때 손절하지 말고 그 눌림목이야말로 마지막으로 그냥 인내심의 한계 구간에 다다랐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뭐 그 시기가 거의 이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좀만 있으면 또 1년이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뭐 윤석열도 그렇고 뭐 전환길도 그렇고 좀 무능력하죠. 제가 봤을 때 무능력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나 미국이라는 그 인물을 너무 어떤 뭔가 절대적인 선과 같은 인물들로 바라본 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특히나 그거 같아. 그러니까 자력으로 뭔가 해결을 할 생각을 못 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 타인에게 피를 흘리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보수 성향에서 많이 나왔거든. 이번에 참패 원인은 뭐냐? 남이 대신 피 흘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환길 그분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가 뭘 해줄 거다, 찰리 커크가 뭘 해줄 거다, 미국이 뭘 해줄 거다.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닌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사실. 생각해봐라. 트럼프가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활용을 해갖고 한국 대통령을 그냥 지지고 볶고 구워 삶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뭐 윤석열 뭐 면회를 가고 뭐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을 만들고 그 짓을 왜 하냐고.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약점 잡힌 이웃이거든 사실.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약점이 제대로 잡힌 이웃인데, 그 약점이 잡혀 있는 가정을 하에 했을 때 뜯어내기 쉽고 구워 삶아 먹기가 너무 쉬운데 왜 굳이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게 엔드게임이었다. 엔드게임이었고 그 엔드게임에서 진 거다. 이거는 엔드게임에서 진 건데 영화 마블사에서 만든 이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은 졌잖아. 거기서도 타노스한테 졌잖아. 타노스한테 진 다음에 사실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 진 거니까. 근데 현실 세계에선 타임머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진 거죠. 결론적으로는 졌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소나기에 이제 넘어가게 생겼는데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넘어가게 생겼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거지. 결국에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실 현재로선 섬나라잖아. 섬나라인 거고 추후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취업이 안 되고 외국인이 기존 자국민들 자리를 대체를 하다 보면은 분명 과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를 답습할 거다. 한국은 또 분명 한국에서도 돈이 걸린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륙전이 홀로코스트가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윤석열이 뭐 탄핵이 된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직장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돈줄이 끊긴다라고 가정하에 했을 때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폭력으로서 어떤 저항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 근데 그걸 막으려고 이미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공안들이 중국 경찰들이 한국에 포진을 할 거고 한국을 장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지. 그 단계까지 와버리면은 이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해. 근데 그 단계까지 오면은 끝나는 거다. 끝나는 거고. 왜냐면은 국민들은 어떤 무기로서 무장을 할 수가 없잖아. 특히나 대한민국은 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국가거든. 미국처럼 무기로 권리를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공안들이 대부분 한국에 퍼지는 순간, 잠식하는 순간 한국은 이제 끝난다라고 봐야지. 그때는 뭐 이제 홍콩처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날만 우산 가지고 시위해봤자 결국엔 먹히지. 결국에는 평화 시위 이런 거 다 웃긴 거야. 결론적으로 평화 외치지만 사실 상대방이 평화롭지 않고 상대방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폭력으로 해결하면 결국에는 이에는 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이 노려야 할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결국에는 한국은 먹힌다. 그게 현 상태다라는 거를 직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전 봐요. 네. 직시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갖고 뭐 너무 미래를 암담하게 보지 말고 다 그냥 본인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난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 가족과 본인만 먹고 살 길을 생각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예. 뭐 딱히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뭐 먹스맨님 감사하고 얼마 전에 또 그리피츠님이 또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을 했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래갖고 이 영상에 이제 출연을 하면은 뭐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건데 내가 근데 가장 이제 좀 생각했던 게 그거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아를 내려놓는다 해도 그런 공중파에 거의 뭐 공중파라고 해야지 그쪽 나가서 내 얼굴과 신상이 노출이 되면은 어떤 내 심리적인 어떤 압박이나 그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내 정서적으로 망가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내가. 누가 나를 알아볼 것 같고. 이게 연예인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내 사생활이 노출되고 내 사적인 게 노출되면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 사실. 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분이 노출이 다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함부로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연예인들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많이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거거든. 내가